261페이지 올까요? 261페이지. 자, 거기 계약의 성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계약 성립의 모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찾으셨어요? 거기 땡땡 하시고 먼저 좀 읽어볼까요? 계약은 보통 청약과 승낙의 의인사 표시 합치에 의해서 성립한다. 합치에다가 동그라미 1. 그러나 민법은 이 외에도 의인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과 의인사 실현에다가 동그라미 2. 그리고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 교차 청약에다가 동그라미 3. 그렇게 하시고 다시 위로 올라오시면 계약 성립의 모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땡땡 하시고요. 세 가지라고 써봐요. 세 가지. 자, 그렇게 쓰셨어요? 자, 그럼 칠판합시다. 그러니까 좀 전에 이 계약이라는 건 두 개의 의인사 표시가 서로 뭐 하는 경우다? 대립하는 경우. 대립. 합치 아니에요. 그 합치는 그 계약도 합치고 합동행위도 합치예요. 그러니까 합치 가지고는 두 가지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립하냐, 대립하지 않느냐 그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두 개의 의인사 표시가 대립하는 게 계약. 그러니까 두 개의 의사 표시가 두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의사 표시가 대립하지 않는 게 그게 합동행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칠판 다시 와서 이렇게 계약의 성립과 관련해서요. 계약 성립의 모습으로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게 총 세 가지인데 세 가지가 청약과 승낙의 의사 표시에 모여서 합치에 의해서 성립하는 게 가장 대표적이고 그 외 의인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도 있고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도 있다는 겁니다. 저렇게 계약이 성립하는 모습으로 민법전에 총 몇 가지 있다고요? 세 가지. 가지수 기억하는 게 전체적으로 책이 잡는데 좋아요. 그러니까 청약과 승낙의 의인사 표시에 모여서 합치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고 요 첫 번째 경우는 갑이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고 청약을 한 겁니다. 우리 좋다 1억 원에 사겠다 이게 승낙이 되는 거예요. 청약과 승낙의 의인사 표시에 합치에 의해서 성립하는 경우고 두 번째는 의인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이건 이때 말한 의사가 청약의 의사인 것 같아요? 승낙의 의사인 것 같아요? 승낙의 의사예요. 그러니까 청약에 대해서 승낙의 의사를 실현하는 사실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청약에 대해서 승낙의 의인사를 실현하는 사실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차 청약은 교차 청약이니까 이건 청약이 뭐 한 거죠? 교차. 갑도 청약을 하고 을도 청약을 했는데 두 내용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다른데 뭐가 다를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갑이 뭘 하고 청약을 하고 을이 뭘 한 경우죠? 승낙. 근데 세 번째는 갑도 청약을 하고 을도 청약을 한 경우예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어떤 차이가 있죠? 갑이 청약을 했다는 점은 똑같은 거죠. 그런데 첫 번째는 을이 뭘 한 경우고 승낙을 한 경우. 그러니까 승낙에 의인사 표시를 한 경우고 두 번째는 의인사 표시를 한 게 아니고 승낙으로 인정되는 사실. 승낙을 실현하는 행위를 했다는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칠판할까요? 첫 번째가 청약과 승낙의 의인사 표시에 모여서 합치에 의해서 성립하는 겁니다. 이 합치가 두 가지인데 객관적 합치하고 주관적 합치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자기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을도 얼마에 사겠다고 해야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1억 원에 사겠다고 해야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객관적 합치를 말한다는 겁니다. 갑이 한 청약의 내용과 을이 한 승낙의 내용이 일치된다. 이게 무슨 합치? 객관적 합치. 그러니까 내용이 서로 일치된다. 이게 무슨 합치라고요? 객관적 합치. 그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1억 원에 팔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갑은 누구에게 청약을 한 거예요? 을에게 청약을 한 거죠. 그러면 을도 누구에 대해서 승낙을 해줘야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을도 갑에 대해서 승낙을 해줘야 계약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서로 일치된다. 상대방이 서로 일치된다. 이게 주관적 합치라는 겁니다. 내용이 일치하는 건 무슨 합치라고 하고 객관적 합치라고 하고 상대방이 일치하는 건 무슨 합치라고 한다. 주관적 합치. 자, 이렇게 내용적으로도 일치하고 상대방이 서로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객관적 합치도 있고 주관적 합치도 있다. 그러면 계약이 뭐 하게 되는 거죠? 성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의인사 실현은 조문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으로 264페이지 올까요? 264페이지로 잠깐 옵시다. 자, 거기는 532조 조문이 상단본에 나오죠. 좀 읽어보겠습니다.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읽어보겠어요. 시작. 청약자의 다시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언제 성립한다고 되죠? 거길 잘 무시합시다.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뭐가 있는데? 사실이 있는데.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뭐가 있는데? 사실이 있는데. 자, 출판을 볼까요? 자, 이건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갑이? 그냥 출판사라는 거예요. 쓰여 있잖아요. 여기. 갑이 뭐다? 출판사. 자, 그 다음에 요런 이제 요 출판사 이제 진정한 팬이에요. 요 을이라는 사람이 요 갑 출판사 측에서 낸 책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먼저 요 을이라는 사람이 갑 너네가 신간서적을 하나 만들면 내가 그 책을 나한테 하나 보내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걸 이미 책이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고 기존에 만들어진 책을 주문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판사가 앞으로 책을 만들 예정인데 그 신간서적을 만들면 나한테 하나 보내줘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출판사 쪽에서 드디어 책을 만들었어요. 을에게 책을 하나 보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책을 보내주는 건 책 판매 계약에 관해서 출판사 쪽에서 청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근데 이 책을 받아들고 우리 마음에 들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내가 이 책을 사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첫 번째가 되는 겁니다.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가 그 1번이고, 그러니까 책을 받아들고 마음에 들어서 책 사겠다고 말하면 이제 이게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요 책이 온 거야. 책이 왔어요. 책에다가 이제 자기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쓴 거예요. 책에다가 이름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낙서도 한 거예요. 그러면 책을 받아들고 이제 책에다 이제 이름을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럼 책에 이름 쓰는 건 이 책을 사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갑이 책 판매 계약에 관해서 갑은 청약을 했고 우리 이제 책에다 이름 쓴 건 승낙으로 볼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계약이 성립해요, 성립하지 않아요? 성립하죠. 언제 계약이 성립할까요? 이름 쓴 때죠. 이름 쓴 때. 이렇게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뭐가 있을 때, 사실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갑이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우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고, 두 번째는 요 갑이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우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는 게 아니죠. 승낙의 의사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주문을 읽어보겠어요.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잘 볼까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칠판을 봅시다. 자, 이번엔 요 갑 건물 가지고 있어요. 네, 을에게 1월 1일에 건물을 팔겠다는 편지를 보낸 겁니다. 갑이 자신의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는 편지를 1월 1일 날 보냈고, 이 편지는 을에게 1월 3일 날 도달한 겁니다. 그다음 을은 1월 2일에 갑의 건물을 1억 원에 사겠다는 편지를 보냈어요. 이 편지는 1월 4일 날 갑에게 도달한 겁니다. 그럼 갑은 팔겠다는 편지를 보냈고 을은 사겠다는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청약자예요, 승낙자예요? 건물 1억 원에 팔겠다 얘기했으니까 청약자죠. 그 다음에 우리 1억 원에 사겠다, 1억 원에 사겠다. 그럼 우리 1억 원에 사겠다는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럼 을은 청약자다, 승낙자다? 얘도 청약자죠. 얘도 청약자. 왜냐하면 이 날짜를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요 을이라는 사람이 1월 5일에 1억 원에 사겠다는 편지를 보내면 갑의 청약을 보고 을이 뭐란 경우죠? 승낙. 그런데 이게 며칠 날 보낸 거예요? 1월 2일. 결국은 갑의 청약이 채 도달되기 전에 을도 청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 팔겠다 사겠다 내용을 까보니까 둘 다 1억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차 청약이라는 겁니다. 갑도 청약을 하고 을도 청약을 했는데 두 청약의 내용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다시 갑이 청약을 보낸 게 며칠이죠? 1월 1일. 을에게 편지가 도달한 건 1월 3일. 을이 사겠다는 편지를 보낸 건 1월 2일이고 편지가 갑에게 도달한 건 1월 4일. 내용이 같으니까 계약이 성립하죠. 언제 며칠 날 계약이 성립할까요? 자, 읽어봅시다. 그 밑에 533조 있죠? 자, 533조 교차 청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읽어보겠어요? 당사자 간에 읽어봅시다. 시작.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성립한다. 일단 양 동그라미 하고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뭐한테? 도달한 때. 그럼 양 청약이 다 도달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양 청약이 다 도달된 시점이 언제예요? 1월 4일이니까 언제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1월 4일에 계약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는데 어려움 없죠? 다시 칠판 와서 이걸 이제 말하는 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이해를 했는데 이렇게 꿰어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어떤 내용을 들어갈 때 뭐가 있었고 그게 어떤 살을 붙이면 되는구나 이렇게 감이 오니까 먼저 가지수를 잘 기억합니다. 계약 성립의 모습으로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게 총 몇 가지 있다고요? 3가지. 자, 첫 번째가 뭐죠? 청약과 승낙의 그 또박또박 항상 이렇게 하다가 말면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남으니까 항상 또박또박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한 계약 성립. 생각보다 엄청 길죠 이게. 다시 해봐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한 계약 성립.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한 계약 성립. 두 번째는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세 번째는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 자, 그리고 합치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청약의 내용과 승낙의 내용이 서로 일치해야 된다. 이게 무슨 합치라고요? 객관적 합치. 상대방이 서로 일치해야 된다. 이게 주관적 합치. 그러면 계약이 성립하려면 합치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합치도 있어야 되고 객관적 합치도 있어야 되고 주관적 합치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거 책 보내주니까 책에 이름 쓴 거예요. 책에 이름 쓰면 계약 성립하죠. 이게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인데 언제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요거 승낙에 그걸 외우는 거예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청약하고 교차 청약의 경우 언제 계약 성립하는 거죠?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다음 현실 세계 가장 많은 게 1번이니까 이제 청약하고 승낙을 좀 공부해 봅시다. 청약과 승낙. 이제 앞쪽으로 가도록 하겠어요. 262페이지입니다. 262페이지. 자, 제일 위로 올라오시면 청약이란 기억번 쳐졌죠? 청약이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청약이란 읽어봅시다. 시작. 청약이란 자, 승낙과 결합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청약자가 하는 뭐다? 결국 의사표시죠. 의사표시 임주하시고 갑이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 이게 청약의 의사표시. 을이 좋다. 1억 원에 사겠다. 이게 승낙의 의사표시. 그 밑에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는 매매 계약을 구성하는 계계사실이죠. 그래서 이걸 내자로 뭐라고 그러죠? 법률 사실. 합치가 돼서 생긴 매매 계약은 법률 요건. 법률 요건 중에서 법률 행위에 해당해요? 법률 규정에 해당해요? 법률 행위.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권, 대리금 지급 청구권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법률 효과. 첫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죠.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역시 표정이 좋지는 않아요. 자, 이번에 기억. 청약의 요건. 청약의 요건. 자, 청약은 장차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될 특정인에 의하여 행하지 않는다. 당연히 그렇죠. 갑이 청약을 하고 A가 청약을 하고 B가 청약을 하는 거니까 청약을 하는 사람 늘 딱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니은번 한번 읽어볼까요?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다, 없는 의사표시다. 있는. 그러면 상대방 있는 건 맞는데 첫 번째 줄에 특정인 동그라미하고 두 번째 줄에 그냥 불특정만 동그라미. 불특정. 그러면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청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갑이 을에게 1억 원에 팔겠다고 말하면 특정인에 대해서 청약을 한 경우고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청약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광고, 자판기 설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고, 자판기 설치와 같은 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청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청약은 반드시 특정한 상대방에 대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O의 X예요. X가 되는 거죠.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청약하는 경우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자, 3번의 기억 가볼까요? 3번의 기억.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다, 없는 의사표시다. 있는. 우리가 이제 총칙할 때 공부를 했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 발생하는 거죠? 상대방에게 뭐한테? 도달한테 효력 발생한다는 겁니다. 다만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각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신하고 난 후에 사망하거나 제한각자가 되어도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해했는지 여쭤볼 테니까 칠판을 보세요. 자, 먼저 갑이라는 사람이 1월 1일에 1억 원에 팔겠다는 청약의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 편지는 을에게 1월 3일 날 도달한 겁니다. 자, 그리고 승낙 기간은 1월 20일까지로 정한 거예요. 자, 다시 갑이 청약의 편지를 보낸 게 며칠이죠? 1월 1일. 편지가 을에게 도달한 건 1월 3일. 며칠까지 승낙 여부를 알려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1월 20일까지 승낙 여부를 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청약을 기준으로 하면 갑의 이름 뭐죠? 청약자, 을의 이름 뭐죠?
상대방. 자, 그럼 이때 이 갑의 청약은 언제 효력이 생기게 될까요? 1월 3일이죠. 도달은 해야 되니까 1월 3일, 1월 3일은 청약이 효력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약의 의사표시가 을에게 뭐하면 도달하면 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요 갑이라는 사람은 며칠까지 승낙 여부를 알려달라고 말을 한 거죠? 1월 20일까지. 그러면 갑의 청약이 을에게 도달되고 난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20일이 되기 전에 내가 한 청약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갑이 청약을 하고 청약의 의사표시가 을에게 도달됐다는 겁니다. 그럼 승낙 기간이 되기 전에 자기가 한 청약 없었던 것으로 하는 건 철회라고 말해요.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효력 발생을 저지시킨 걸 철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20일까지 승낙 여부를 알려달라고 말을 했는데 20일이 되기 전에 갑은 자신이 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없도록 해줘야 돼요? 도록 있도록 해야 돼요, 없도록 해야 돼요? 없도록 해야 되죠. 왜냐하면 잘 들여다보세요. 자, 이게 그럼 지금 갑의 청약의 편지가 을에게 도달된 거예요. 그러면 승낙할 거냐 말 거냐가 을의 의무예요, 자유예요? 당연히 자유죠. 근데 그 청약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 건물이 괜찮은 것 같아요. 투자하면 투자 가치도 있고 들어가 살고 싶기도 하고. 그러면 그 승낙할 거냐 말 거냐가 을의 자유이긴 하지만 을이 계약을 체결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계약을 체결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을은 여러 가지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을이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 행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이 느닷없이 이거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고 하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했던 손해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되고 난 다음에 함부로 처리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약은 함부로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두고 청약의 구속력이라 그래요. 구속력. 자, 그래서 그 밑에 가시면 목차 밑줄합니다. 청약의 구속력 찾았어요? 자, 첫 번째 문장 밑줄.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처리하지 못한다. 못한다를 동그라미입니다. 나중에 처리할 수 있는 예외도 배우기는 해요. 근데 이게 원칙을 잘 세워놔야 됩니다. 청약은 처리할 수 있는 게 원칙이다, 없는 게 원칙이다. 없는 게 원칙. 그러면 처리할 수 없다는 게 청약의 무슨 역이라고요? 구속력. 자, 근데 이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는 이유가 청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상대방 보호가 취지. 상대방 보호가 취지. 자,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철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건 부당하게 상대방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상대방 보호가 취지다.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D급방 합시다. 청약의 실질적 효력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았죠? 자, 거기 승낙 적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청약이 도달하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약이 도달하면 상대방은 그에 대해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즉 청약은 그에 대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바로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청약의 실질적 효력 또는 승낙 적격이라 한다. 그 말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럼 두 번째가 청약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승낙 적격. 다시 청약에는 뭐가 있다? 승낙 적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 승낙 적격은 이건 청약은 승낙을 적합하게 해주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자격이라는 게 자격의 원 뜻이 뭐냐면 이게 힘이라는 뜻이거든요. 힘. 이게 그 원래 이게 독일어 쓰면 이렇게 쓰는데 그게 어원이래요. 어원은 그냥 힘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힘을. 그러니까 즉 이 승낙을 적합하게 해주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승낙을 적합하게 해준다 그 말은 뭐냐면 이 계약을 성립시켜 준다는 뜻이에요. 예를 풀어서 말하면 승낙 적격이란 건 계약을 성립시켜 주는 힘을 말한다는 거예요.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이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청약에. 그러니까 청약에는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뭐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내자 승낙 적격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요 구속력이라는 건 함부로 뭐 하지 마라, 철회하지 마라는 거고, 그다음에 승낙 적격은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뭘 말한다? 힘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럼 칠판 이제 오세요. 자, 그럼 ENG 여쭤볼 테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청약의 편지를 보낸 게 며칠이죠? 1월 1일. 그다음 편지가 을에게 도달한 건 1월 3일. 그다음에 승낙 기간은 며칠까지예요? 1월 20일까지. 자, 그다음 우리 1월 10일에 갑 너의 건물을 1억 원에 사겠다는 승낙의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럼 승낙을 기준으로 하면 을은 승낙자가 되는 거고 이 승낙이 갑에게 1월 12일 날 도달한 겁니다. 다시 승낙 기간은 며칠까지죠? 1월 20일. 승낙을 보낸 건 1월 10일. 승낙이 갑에게 도달한 건 12일. 결국 승낙 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표시가 제때 갑에게 도달했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계약이 성립해요? 성립하지 않아요? 성립하죠. 자, 성립하는 건 맞는데 그럼 계약이 성립하는 이유는
청약 때문이다, 승낙 때문이다. 잠깐 이때 제가 드린 질문이 계약이 성립하는 이유는 청약 때문이에요, 승낙 때문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이게 그 계약이 성립하는 데 있어서 청약도 역할을 하고 승낙도 역할을 해요. 둘 다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제가 드린 질문은 뭐냐면 보다 본질적으로 무엇 때문에 계약이 성립하냐 그런 질문인 거예요. 청약도 역할을 하고 승낙도 역할을 하는데 보다 본질적으로 청약 때문에 계약이 성립하는 거냐 승낙 때문에 계약이 성립하는 거냐 그런 질문이라는 겁니다. 한 번만 날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청약을 보낸 게 며칠이죠? 1월 1일. 청약에 도달한 게 1월 3일. 승낙 기간은 며칠까지요? 1월 20일까지. 승낙을 보낸 건 1월 10일. 승낙의 가액에 도달한 건 1월 10일. 그럼 계약 성립하는 거죠. 맞죠? 그럼 계약이 성립하는 건 맞는데 계약이 성립하는 이유는 청약 때문이다, 승낙 때문이다. 자, 손들어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청약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내리시고. 나는 승낙 때문에 생각한다. 승낙. 내리시고. 나는 내년에 말해주겠다. 자, 그러면 계약이 성립하는 이유는 청약 때문이다, 승낙 때문이다. 저 어디다 동그라미인지 잘 보세요. 계약이 성립하는 이유는 청약 때문이다, 승낙 때문이다. 해봐요. 청약 때문에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언뜻 보면 승낙이 좀 잘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승낙이란 놈이 10일 날 가서 12일 날 들어가서 계약이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근데 보다 본질적으로 승낙 때문에 계약이 성립하는 게 아니고 청약 때문에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청약에는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뭐가 있다 그랬죠? 힘. 그럼 이 힘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있는 거예요? 왜 또 1일부터예요? 정신 차리고 도달은 해야 되잖아요. 도달은 해야 되니까 이 힘은 며칠부터? 1월 3일부터 1월 20일까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 건 뭐냐면 그 청약 때문에 계약이 성립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청약이 이 힘이 언제 생겨요? 1월 1일입니다. 이건 외운 거지. 이해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잘 보고 내용을 잘 집어넣자는 거예요. 무턱대고 확하게 외워서 하지 마시고. 다시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다, 없는 의사표시다. 있는. 그러니까 을에게 도달한 게 며칠이죠? 3일이죠. 그러니까 3일부터 승낙 적격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3일부터 청약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힘이 1월 3일부터 며칠까지 있는 거죠? 1월 20일.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 청약에는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마침 승낙이 들어온 거예요. 그 기간 내에 때마침 승낙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청약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가 이 힘이 발휘가 돼서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면적으로 뭐 승낙이 잘해서 계약이 성립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뭐 때문에? 청약 때문에. 청약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이 두 번째는 맞추셔야 돼요. 그 외워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처음에 어떤 내용은 그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 나중에 외울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이번엔 우리 1월 22일에 1억 원에 사겠다는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냈고 이 편지가 1월 25일에 가백에 도달이 됐어요. 자, 그러면 승낙 기간은 며칠이에요? 1월 20일 가지고 승낙을 보낸 게 며칠이죠? 1월 22일. 승낙의 가백에 도달한 게 25일. 이건 승낙 기간을 훨씬 지나쳐서 승낙이 아예 완전 늦게 가버린 경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계약이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죠. 그럼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건 맞는데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청약 때문이다, 승낙 때문이다. 잠깐 여기도 해보겠어요. 자, 두 번째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 계약이 성립하지 않죠.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청약 때문이다, 승낙 때문이다. 청약 때문이다.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에듀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든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내리고 두 번째의 경우는 승낙 때문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승낙 때문이다. 내리시고. 네, 정리를 해줄게요. 자, 그러면 요 첫 번째의 경우에 청약 때문에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두 번째의 경우에 승낙 때문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몇 회 합격이 될까요? 한 133회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첫 번째 계약이 성립하는 이유도 승낙 때문이고 두 번째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것도 승낙 때문이다. 이것도 승낙, 이것도 승낙.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여튼
복습을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뭐 퇴근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충격받으시던데 제가 할 얘기는 어디다 동그라미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1월 22일 날 승낙의 통지를 보냈고 25일 날 승낙이 도달한 겁니다. 당연히 계약 성립하지 않죠.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청약 때문이다. 승낙 때문이다. 이것도 청약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도 청약 때문이고 두 번째도 청약 때문이다.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청약본에서 요게 핵심. 다른 것들은 다 쉬워요. 다른 것들은 다 쉽고 계약이 성립하는 이유, 성립하지 않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청약 때문이다. 그 두 번째 봅시다. 여기 두 번째의 경우에요. 객관적 합치가 있어요, 없어요? 또 없어요. 또 좀 전에 있다고 얘기하더니만 1억 원에 팔겠다고 했고 1억 원에 사겠다고 했잖아요. 객관적 합치 있잖아요. 객관적 합치 있죠? 주관적 합치가 있어요, 없어요? 두 번째. 뭘 또 없어요. 갑은 을에게 청약을 했고 을은 갑에게 한 거니까 상대방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객관적 합치도 있고 주관적 합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경우는 객관적 합치도 있고 주관적 합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요. 왜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힘이 없어져서. 이게 포인트죠. 뭐가 없어져서? 힘이 없어져서. 아까 청약에는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뭐가 있다? 힘. 요 힘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있는 거예요? 1월 3일부터 1월 20일까지만 힘이 있는 거죠. 그럼 1월 20일이 지나가면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암만 합치가 되는 승낙이 들어와도 이미 청약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으니까 계약이 성립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의 경우도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청약 때문이다. 승낙 때문이다. 청약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걸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계약이 성립하고 성립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청약 때문이다. 승낙 때문이다. 청약 때문이다. 그럼 청약에는 도대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요게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다? 승낙, 적격. 풀어서 말하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어디에는? 청약에는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청약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 오른쪽에 가서 승낙을 한번 해봅시다. 승낙. 자, 오른쪽에 서설 기억에 가서 승낙이란 청약에 대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 대해 하는 승낙자의 의사표시다. 청약자에 대해 코 하나 밑줄 합시다. 청약자에 대해 그게 포인트예요. 그 승낙은 나한테 청약을 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승낙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청약을 하는 건 가능하지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승낙을 하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특정의 청약자에 대해서 승낙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승낙도 의사표시니까 얘도 똑같죠. 법률 사실이다. 법률 요건이다. 법률 사실. 그 다음 그 밑에 승낙의 요건 갑시다. 기억. 승낙은 청약에 대하여 동의를 준다는 내심의 결의로는 부족하고 청약자에게 뭐가 돼야 된다? 표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내심의 결의 밑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표시되어야 한다. 표시 동그라미 합시다. 이 내심의 결의를 내자로 말하면 뭘까요? 이게 의사표시가 성립하는 심리적 과정 생각나요? 4단계. 생각나요? 갑이 청약까지 그때 설명했는데 다른 데로 이사가기 위해서 1억 원에 팔아야지라고 마음 먹고 을에게 말해봐야지 생각한 다음에 말로 했다 편집을 했다. 그럼 이때 다른 데로 이사가기 위해서 그 두 자로 뭐죠? 걔가 동기. 그다음 1억 원에 팔아야지라고 마음 먹는 건 효과, 의사. 을에게 말해봐야지 생각하는 건 표시, 의사. 말로 했다 편집을 했다. 이게 표시, 행위. 동기, 효과, 의사, 표시, 의사, 표시, 행위. 그때 동기 X였죠. 그다음에 표시, 의사도 X였죠. 그래서 의사 표시의 내용 이거 두 가지가 뭐죠? 효과, 의사하고 표시, 행위. 이 내심의 결의가 바로 효과, 의사 말하는 겁니다. 효과, 의사. 그리고 표시되어야 한다. 그 표시가 바로 표시,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의사 표시라는 게 이렇게 효과,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가 의사 표시니까 이 내심의 결의가 효과, 의사고 표시되어야 한다. 표시가 표시, 행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뜻인 거예요. 자, 이제 써먹을 만한 건 디귿번이죠. 승낙은 청약의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내용과 일치 밑줄 하시고 내용과 일치. 자, 거기다가 써야 되겠네요. 내용이 서로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거니까 얘는 무슨 합치를 말하는 거죠? 객관적 합치. 객관적 합치. 객관적 합치. 자, 그리고 그 따라서 다음 반드시 얘는 꼭 정리해서 외워야 됩니다. 자,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일단 조건 하나 동그라미 하고 변경 하나 동그라미 합니다. 자, 그리고 청약 거절에다가 동그라미 1. 이걸 빠뜨리지 말자. 그래서 번호 붙이는 겁니다. 청약 거절에다 동그라미 1.
다음 세로 청약에다 동그라미 2. 자, 여기도 이제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잘 해봅시다. 칠판 와서. 자, 먼저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라고 을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1억 원에 팔겠다 이렇게 의사를 표시한 거예요. 그랬더니 야, 을이 1억 원 너무 비싸고 8천만 원에 사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갑은 얼마에 팔겠다고 한 거예요? 1억 원에 팔겠다. 그랬더니 을이 1억 너무 비싸. 8천만 원에 살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갑이 8천만 원 너무 싸서 안 팔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안 팔겠다. 그랬더니 을이 그렇다면 그냥 처음대로 1억 원에 살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용 이해되죠? 갑은 얼마에 팔겠다고 한 거죠? 1억 원에 팔겠다. 을은 8천만 원에 사겠다. 그랬더니 갑이 싫어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을이 그냥 1억 원에 사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갑하고 을 두 사람 사이에는 계약이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계약이 성립해요, 성립하지 않아요? 성립하지 않죠. 어제는 또 성립한다 그러더라고요. 왜 성립해요 그랬더니 그분의 근거를 좀 듣고 싶어가지고 일단은 그 상계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계 처리. 그 상계 처리가 뭐예요? 그랬더니 일단 얘하고 얘를 깔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하고 얘를 까르고 1억이니까 계약이 성립한다. 난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느낌이 좋았어요. 이분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되겠구나. 이게 그 논리적인 근거 이렇게 있잖아요. 이분은 조금만 좀 제대로 가르쳐드리면 따질 만한 능력이 잘 갖춰진 사람이라서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합격할 확률이 높아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턱대고 그냥 외워서 맞추는 사람보다 이런 사람들이 합격 확률이 훨씬 높아요. 주어진 시간에 사례 문제가 많고 판례 문제가 많아서 이게 외운 것대로 안 나오면 떨어진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법률 관계를 파악해낼 수 있는 힘, 논리적인 분석력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시험에 빨리 합격하니까 그 틀려도 좋으니까 그 근거를 좀 잘 대면 돼요. 다시 원리 들어가봐요. 자, 갑은 얼마에 팔겠다고 한 거죠? 1억. 을은 얼마에 사겠다? 8천. 갑이 싫어라고 얘기했고 1억 원에 사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데 그럼 성립하지 않는 근거를 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조금만 더. 하여튼 없다는 거야. 뭐가 없기 때문에. 합치가 없으므로. 그건 뭐 틀린 건 아닌데요. 또 맞았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이전에 그 합치라는 걸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면 아까 그 합치는 언제 나오는 얘기냐면 청약이 있고 승낙이 있고 그 다음 검토하는 게 합치예요. 늘 이래요. 그러니까 청약이 있고 승낙이 있고 그 다음 검토하는 게 합치예요. 그럼 청약이 있는데 승낙이 없으면 합치를 검토하지도 않아요. 청약이 있고 승낙이 있고 그 다음 검토하는 게 합치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가 합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합치가 없어서가 아니고 갑의 승낙이 없어서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갑의 승낙이 없어서. 자, 거기까지 가는 과정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먼저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고 얘기한 건 청약이죠. 1억 원에 팔겠다고 얘기한 건 청약인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듣고 우리 8천만 원에 사겠다고 말한 건 청약이에요, 승낙이에요? 일단 여기서부터 이제 틀리면 계속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갑이 1억 원에 팔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청약인 거예요. 8천만 원에 사겠다는 건 청약이다, 승낙이다. 자, 그러면 또 쉬운 것부터 해봐야 되겠네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1억 원에 팔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을이 1억 원에 사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럼 1억 원에 팔겠다고 말한 게 청약인 거죠. 1억 원에 사겠다고 말한 건 청약이에요, 승낙이에요? 승낙. 그 다음 검토하는 게 합치예요. 자, 한 사람은 팔겠다고 말했고 한 사람은 사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팔겠다는 게 청약이니까 사겠다는 거 무조건 승낙이에요. 그 다음에 1억이니까 청약이 있고 승낙이 있고 1억이니까 뭐까지 있는 거야? 합치까지 있는 거야. 합치까지 있으니까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억 원에 팔겠다는 게 청약이니까 팔겠다는 게 청약이니까 사겠다는 건 무조건 승낙이에요. 1억 원에 사겠다도 승낙, 8천만 원에 사겠다도 승낙, 3천만 원에 사겠다는 건 다 승낙인 거예요. 팔겠다는 게 청약이라면 사겠다는 건 무조건 승낙이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여기 오면 지금 1억 원에 팔겠다고 말한 게 뭐죠? 청약. 그럼 1억 원에 사겠다고 하는 것도 승낙, 8천만 원에 사겠다고 하는 것도 승낙이라 승낙. 그 다음 검토하는 게 뭐죠? 합치. 그러니까 청약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승낙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검토하는 게 합치. 그러니까 한 사람은 얼마죠? 1억. 한 사람은 8천. 그러니까 얘는 합치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린 게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1억 원에 팔겠다는 게 청약이니까 우리 8천만 원에 사겠다는 건 청약이에요, 승낙이에요. 그랬으니까 둘 중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뭘 골라야 돼요? 승낙. 그다음에 이건 내용이 맞아야 안 맞아? 안 맞죠? 승낙은 승낙인데 이건 변경을 가한 승낙이라는 겁니다. 승낙은 승낙인데 청약에 대해서 무엇을 가한 변경을 가한 승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좀 전에 읽어봤던 지문이 뭐냐면 이렇게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어떻게 처리된다. 이걸 까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다시 청약에 대하여 무엇을 붙이거나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어떻게 처리가 된다고요?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일단 청약을 거절한 거니까 계약이 성립해요? 성립하지 않아요? 성립하지 않죠. 그다음 이놈이 법 규정에 의해서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또 안 팔겠다고 얘기한 거니까 다 꽝 난 거죠. 꽝. 자, 그러면 이건 다 나가리가 다 된 거고 이제 딱 하나 남은 게 이거죠. 1억 원에 사겠다라고 말한 거 을에 뭐가 될까요? 청약이 되는 거죠. 그럼 계약이 성립하려면 갑에 뭐가 있어야 돼요? 승낙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뭐가 돼야 돼요? 합치가 돼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해서는 갑에 뭐가 없다. 승낙이 없어서 계약이 성립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복습할 때 제가 지금 수업 시간에 설명을 준 대로 꼭 이렇게 잘 훈련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걸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자, 다시 뭐에 대해? 청약에 대해 무엇을 붙이거나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어떻게 처리된다고요?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올까요? 밑으로 내려서 양가로 3번에 갑시다. 양가로 3번. 계약 성립 시기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자, 맨 밑에. 자, 계약 성립 시기 동그라미 1번 대화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 대화자 동그라미 하고 그다음 넘어가세요. 동그라미 2번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 격지자 동그라미 합니다. 자, 이걸 조금만 연습을 좀 해봅시다. 자, 갑이 건물 가지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은 서울에 살고 을 사람 서울에 살아요. 이 사람들은 대화자예요, 격지자예요? 모르죠. 갑 서울에 살고 을 부산에 살아요. 이 사람들은 대화자예요, 격지자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 대화자인지 격지자인지가 장소적으로 가까우면 대화자, 장소적으로 멀면 격지자 이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절대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자, 그럼 먼저 갑 서울에 살고 서울에 살긴 하는데 얘네들이 편지를 통해서 의인사표지를 주고받는 겁니다. 밑에는 의인사표지가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이러면 뭐가 되는 거죠? 격지자. 갑 서울에 살고 을 부산에 사는데 얘네들이 전화를 통해서 의인사표지를 주고받는 겁니다. 그럼 의인사표지가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죠. 이때는 뭐가 되는 거죠? 그냥 대화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대화자인지 격지자인지는 시간적인 개념이다, 장소적인 개념이다. 시간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7번을 볼까요? 먼저 대화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청약이 도달하고 승낙이 도달하면 돼요. 이때 대화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의인사표시가 뭐한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다시 대화자 간의 계약은 승낙이 뭐한테? 도달한 때. 그러니까 둘이 말하는 사이니까 이걸 발신도달로 표현을 하면 갑의 말이 을의 귓구녕에 들어가고 을의 말이 갑의 귓구녕에 들어가면 계약이 성립한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대화자 간의 계약은 청약이 도달하고 승낙이 도달하면 계약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려움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처리해야 될 게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인데요. 264페이지 위로 쭉 올라오세요. 이 531조는 반드시 외웁니다. 264페이지 제일 위에 531조. 이 점은 중요합니다. 자, 격지자 간의 계약은 읽어보겠어요. 격지자 간의 계약은 읽어봅시다. 시작.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다시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뭐한 때? 발송한 때 성립한다는 겁니다. 승낙이 도달한 때 그렇게 안 돼 있죠. 승낙의 통지를 뭐한 때? 발송한 때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럼 7번 다시 와서 대화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의인사표시가 뭐한 때? 도달한 때. 승낙이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하는 거고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뭐한 때? 발송한 때 성립한다는 겁니다. 자, 요거들은 이제 해볼 테니까 따라오세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건물을 1월 1일에 1억 원에 팔겠다는 청약의 편지를 을에게 보낸 겁니다. 편지가 을에게 도달한 건 1월 3일이고요.
승낙 기간은 1월 20일까지로 정한 겁니다. 그럼 갑의 이름 뭐죠? 청약자. 을의 이름은 상대방. 그다음 을이 1월 10일에 1억 원에 사겠다는 승낙의 편지를 보낸 겁니다. 승낙을 기준으로 하면 을은 승낙자, 갑은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또 을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1월 12일에 갑에게 도달이 된 겁니다. 그럼 좀 전에 봤던 사례하고 똑같은 거죠. 자, 승낙 기간은 며칠까지죠? 1월 20일까지 승낙을 보낸 건 1월 10일이고 승낙이 갑에게 도달한 건 1월 12일이죠. 결국 계약이 성립해요, 성립하지 않아요? 성립하죠. 자, 첫 번째, 계약이 성립하는 건 맞는데 계약이 성립하는 이유는 청약 때문이다, 승낙 때문이다. 청약 때문이라고 그랬죠. 아까 청약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내자, 승낙, 적격. 이걸 풀어서 말하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청약에는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 힘 때문에 계약이 성립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이 성립하는 건 맞는데 이 계약은 며칠 날 성립하게 될까요? 자, 일단 이 사람들이 대화자예요, 격지자예요? 대화자가 될 수가 없죠. 아니, 갑의 말이 1월 1일 말을 했는데 갑의 말이 1월 3일 날 을의 기꾼형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말하는 사이면. 그러니까 당연히 대화자다, 격지다, 격지자. 편지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뭐한 때? 발송한 때 성립한다는 겁니다.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뭐한 때? 발송한 때. 그럼 이때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니까 며칠 날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1월 10일. 다시 조문 다시 한번 볼까요? 자, 531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격지자 간의 계약은 읽어보겠어요. 시작.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일단 발송을 동그라미 하고 그럼 이때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기만 하면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제때 도달은 해야 되는 거예요. 발송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또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잘 들여다보세요. 이 사례가 그냥 사례가 아니에요. 자, 지금 10일 날 보냈죠. 그런데 며칠 날 도달한 거예요? 12일이죠. 승낙 기간은 며칠이죠? 1월 20일이죠. 그러니까 1월 20일 내에 승낙이 제때 도달해야 10일에 계약이 성립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일 날 보냈는데 뭐 22일에 들어가 버렸다. 그러면 반드시 10일에 계약이 성립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발송 동그라미 하고 그 밑에다가 제때 도달한 해야 함 반드시 써놓기 바랍니다. 자,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기만 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면 틀리다는 겁니다. 발송 밑에다가 제때 도달은 해야 함. 그럼 시험에 격지자 간의 계약은 제때 도달해야 된다. 그런 말 없이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이렇게 나오면 얘는 O예요, X예요? O가 되죠. O. 얘는 법조문이니까 법조문은 항상 맞는 말이 되는 거야. 법조문은 항상 맞는 말. 그다음 그 조문에 대한 해석론. 그 발송하기만 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면 O의 X. X. 발송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제때 도달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문이 나오면 조문은 무조건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조문은 항상 옳은 지문이 되는 거예요. 다만 그 조문에 대한 해석을 할 때 그 발송하기만 하면 된다고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제때 도달은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겠죠? 자, 그러면 실판 다시 봅시다. 자, 이번엔 1월 22일에 마지막이에요. 1월 22일에 1억 원에 사겠다는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 편지가 1월 25일 날 갑에게 도달이 됐어요. 그러면 계약이 성립해요? 성립하지 않아요? 성립하지 않죠. 그럼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데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청약 때문이다, 승낙 때문이다. 청약 때문이죠. 왜 청약 때문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거죠? 힘이 없어져서. 다만 이 연착된 승낙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월 22일에 1억 원을 사겠다는 편지를 보냈는데 1월 25일에 도달이 됐다는 겁니다. 일단은 계약이 성립해요? 성립하지 않아요? 성립하지 않죠.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1월 25일 날 도달한 을의 승낙을 뭐로 볼 수 있다?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잘 푸셔야 됩니다. 퇴근이냐 소급이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니까 잘 푸세요.
정하셨죠? 해봅시다. 계약의 종류와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먼저 1번. 유상계약은 모두 쌍무계약이며 끊고 O의 X예요. O의 X? X죠. 그러니까 큰 원이 뭐죠? 유상. 안에 있는 작은 원이 쌍무계약. 따라서 유상계약은 모두 쌍무계약이다. 그럼 O의 X. 자,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다. O의 X. O. 앞에는 X, 뒤에는 O. 결국 X. 틀린 거고요. 2번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해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은 청약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을 안 때 성립한다. 일단 이거 읽어보고 이게 어떤 사례 생각나야 돼요? 책에 이름 쓴 거. 책 보내주니까 책에 이름 쓴 거 생각나야 되죠? 아까 언제 계약이 성립한다 그랬죠? 제 팔개 떨었던 거 생각나요? 언제? 책에 이름 쓴 때. 책에 이름 쓴 때. 즉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뭐가 있는데?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이 사실을 청약자가 안 때 성립한다. 고 돼 있으니까 OX, X. 그냥 뭐만 있으면 돼요? 사실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3번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체된 경우는 끊고. 이건 뭘까요? 교차 청약. 언제 계약 성립하는 거죠? 아까 1월 4일이었어요. 1월 4일.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뭐한 때? 도달한 때죠. 그런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 계약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OX, X. 자, 4번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 성립한다. 땡 틀렸죠?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뭐한 때? 발송한 때 성립한다는 겁니다. 5번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끊고. 일단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러면 22일 날 보낸 게 25일 날 도달하는 겁니다. 연착이 된 거 맞죠? 밑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걸 뭐로 볼 수 있다?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으니까 갑이 이에 대해서 뭘 하면? 승낙을 하면 얼마든지 계약 성립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따라서 이에 대해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는 건 OX. 정답 몇 번이죠? 5번.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내용을 하도록 하겠어요. 자, 오늘 또 꽤 많은 내용을 배웠어요. 유치권, 그 다음에 저당권. 그러니까 저당권에서 특히 366조의 법정인하권 내용 배웠고요. 그 다음에 계약의 종류가 꽤 많았었죠. 전형계약의 종류가 15가지. 그 다음 계약 성립의 모습으로 민법전에 규정되는 게 3가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서, 두 번째는 의사실현, 세 번째가 교차청약. 대신 복습을 할 때 제가 수업 시간에 다뤄준 내용에 한해서만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강의 내용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책이 열심히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강의 내용을 열심히 정리해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